안녕하세요, 체키입니다. 여러분은 증강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세계를 만들어내 실제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된 가상세계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코로나19로 과거와는 다르게 언택트 문화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디지털 세상에 관한 그런 관심은 이전부터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짠! 메타버스인데요. 뭔가 이름만 봐도 공상과학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 물씬 들죠?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이 책의 저자이신 김상균 작가님은 로보틱스부터 산업공학, 인지과학, 교육공학까지 고루 공부하시고 대학 3학년 시절엔 게임 개발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될성 부른 떡잎은 다른 걸까요? 현재는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계신다고 해요. 작가님은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자들을 어떻게 몰입시키고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이 연구의 주제를 가지고 삼성, LG, GS와 같은 대기업과 유명 기관들과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이 책의 제목인 메타버스는 초월, 그리고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해요. 전부터 이미 게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형성되어 왔던 메타버스는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언택트 혁명으로 인해 좀 더 빠르게 우리들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작가님은 말씀하세요. 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목차별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유명 기업들의 사례까지 들어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지 더욱 흥미로운데요. 저희도 메타버스 속으로 빠져들어가 볼까요? 저는 작가님이 책을 통해 설명해주신 메타버스 세계들 중에서 실제 세계의 모습이나 정보, 구조 등을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거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거울 세계에 대한 예로 배달 어플하면 모두가 아시는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배달의 민족에서 보여지는 식당들의 리스트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식당들이지만 사람들이 직접 전화로 주문을 안 하고 굳이 배달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효율성입니다. 전화로 주문을 하게 되면 일일이 주소와 메뉴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고객이 전화를 했을 때 업체가 다른 곳과 통화 중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어플로 터치 몇 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또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만 존재했다면 소문이나 구두를 통해서만 식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어플이라는 거울 세계 속에서는 식당마다 별점, 고객 후기 등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위치 및 특징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도로나 건물, 거리의 모습 등을 이미지로 인터넷에 구현하는 구글 어스나 네이버 맵 같은 웹 지도 또한 거울 세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거울 세계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과감한 투자를 한 기업의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인수한 이야기인데요. 마인크래프트는 레고같이 생긴 네모난 블럭을 마음대로 쌓아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이 게임을 인수할 때 3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인수를 해서인지 주변에서는 너무 인수 가격이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와, 3조 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큰 돈이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인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들 중에서 비디오 게임기용 소프트웨어가 2019년 기준 무려 누적 판매량 1억 7,600만 장을 넘어서 역대 비디오 게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인 인수였던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는 요즘 게임들처럼 그래픽이 좋은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작가님은 여기서 노력 정당화 효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인크래프트의 주 고객층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이처럼 어린 친구들이 실제로 제약이 많은 현실보다 가상세계 속에서 자신들이 노력하여 어떠한 세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작가님은 여기서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느끼면서
어른으로서 반성을 했다고 하시네요. 저는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이야기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을 못하게 된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게임 내에 실제와 똑같은 구조로 학교를 구현해서 가상세계 속에서 졸업식을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생님이 이끌어서 한 행동이 아닌 초등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나서서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거울 세계의 특징인 확장성과 효율성을 잘 반영한 게임 세계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뛰어놀며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게 어른들 말의 경험대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마냥 옳고 그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메타버스도 미래지향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가상세계이기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형태로 살아가게 될지 더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현실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면서 가상세계를 꿈꾸고 그곳으로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에서 모두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체키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꿈꾸던 가상 세계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